이렇게 났는데 신사동 사건은 노부부. 노부부가 살고 계시던 곳인데 예. 그날 오후에 이제 저녁에 아마도 이제 물건을 슈퍼에서 이렇게 생필품하고 음식 같은 걸 좀 구입을 해갖고 이분이 오셨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연락을 며칠째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찾아왔죠. 와가지고 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안방에 보면은 왜 그 우리 단독주택의 안방에 보면 큰 창문 있잖아요. 대형 창문. 그걸 열고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의 시작이죠. 자, 이 장면이 이제 면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마 이웅철 대역이고 뒷모습이 이제 제의 대역으로 진행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어떤 언론 보도 나오고 이런 자기 행위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면담을 하는 첫 장면이 되겠죠. 사실 제가 이제 멘트로는 굉장히 뭐 의지가 불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지였냐면 반드시 이놈을 뭐 이겨야 되겠다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뭐 내가 이것을 어떤 뭐 그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가? 응?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동안 지금 해결을 못했는가? 이것을 어떻게든 밝히겠다라는 의지가 불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로 시작을 한 면담이었죠. 그러면 저 처음에 이제 유영철을 면담하러 들어가셨잖아요. 검거된 이후에. 그때 혼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죠. 어차피 면담을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구치소에서 이제 그 교도관이 옆에 계셨고,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에 계시던 두 분이 참여를 해서 범죄심리과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면담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뭐 질문지 같은 거를 좀 준비해서 가시나요? 아니면은 좀 즉흥적인 질문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이제 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뭐 이렇게 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한다는 게 본인도 몰라요. 사실 연쇄살인 범죄자들이 보면 자기 행위를, 자기 심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다른 주변 상황이나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뿐인데, 그래서 두 가지 크게 테마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왜 이 집을 선택했고 어떤 범행 도구를 왜 만들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수법적인 측면의 큰 어떤 한 뭐 구역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수법적인 측면에서 한 영역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과 또 그 공격성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심리적인 영역이 또 한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죠 면담을. 어떤 언론 보도 나오고 이런 자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그 표정. 여기서 이 자랑스러운 표정이 뭐냐면 내가 나오는 보도된 그 뉴스나 언론 보도를 다 내가 봤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아주 뭐 많이 알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 이런 것이 아주 그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학동 상인의 사체가 그의 승합차 안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고 용철이 피해자 신원도 모르지. 불도 다 타버렸지. 독이 올라와 있는데 아주 그때는 아주 기분이 진짜 나쁘죠. 형제들을 의심하고. 자,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지금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소위 황학동에 예전에 그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계천이 있고 그 밑에 그때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노점상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유영철이가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이런 그 뭐
약품이라든지 뭐 노점을 하는 분들의 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갈취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불이 났잖아요. 네. 이 불이 난 장면이 뭐냐면 그분이 이상하게 보니까 지금 약품 같은 걸 구매를 하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좀 수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 돈을 집에 가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와서 지하 주차장에 왔는데도 이 피해자가 이제 저항을 하니까 거기서 살인을 하고 월미도에 가서 이제 불을 지릅니다. 안타깝게 정말 돌아가시죠. 그 사건의 동생이세요. 근데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자기 그 형님이 이런 그 참 극악무도한 자의 그 피해를 당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형을 집행하라. 형제들을 의심하고 하고 정말 저렇게 막 진짜 울분을 토하고 옷을 벗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 범죄의 어쨌든 대상 자체가 너무나 뭐 다양하게 즉흥적이기도 하고 계획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분들도 다양하고 그렇지만 좀 그 중간에 저희가 겹쳤던 그 추격자에서 나오는 그런 그 성노동을 하셨던 분들의 가족들은 그 부분을 좀 마음은 아프지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더 가슴속에 묻고 사셨을 테니까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은 어찌됐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성매매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는 걸로 하자. 우리나라에 내가 좀 경찰이 피해자 신호도 모르지. 불도 다 타버렸지. 그 손목을 붙잡고 제가 얼마나 사정을 할게요. 어느 정도 도와주세요. 서른이 되면서부터 제게 남은 건 이대로 남는 사건들만 수북히 쌓여가고 있어. 정말 내 몸속에는 몇 방울의 광적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아마 여기가 지금 장면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들이 제가 이거 가보니까 이제 거의 다 뭐 그 없어지고 도로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아마 대역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장면인데 뭐 자기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악마의 피가 흐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악마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무책임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내 안에 또 다른 악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했죠. 조주빈 뭐 악을 멈춰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정말 이 범죄자들이 무책임하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 뭔가 다른 것이 나를 움직여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악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나는 악마가 아닌데 누군가 내 안에 악마에서 도사리고 조종을 있던 당했다? 악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주장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악마가 있다. 뭐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다 이거 자기 그냥 그 뭐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놈들 사실 악마도 안 되지.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 뭐 음주로 인해서 내가 저질렀을 게 아니고 내 정신이면 아닌데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지. 그런 핑계를 대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내가 술을 먹어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 뉘앙스인데 여기서 나오는 유영철의 그 대역의 그 나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영철의 그 진술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반영한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 조사를 했던 수사관들, 또 제가 뭐 나눴던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유영철의 어떤 그 수사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아마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제목 자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레인코트 킬러는. 확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 부유층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다 나왔습니다. 다른 살인 사건 그래서 거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현직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퇴직을 하신 분들이고, 아, 다. 예. 현장에서 검거하셨던 2차 사건이 네. 구기동이었죠. 그렇죠. 네. 구기동. 그러니까 여기는 구기동이 먼저 나오니까 저희는 신사동을 먼저 네. 하고 저희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바로 이게 구기동 사건 현장입니다. 네. 이 사실은 제가 또 현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이 부유층 집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안쪽으로도 이런 그 좀 큰 집들이 있어요. 있는 곳인데 가장 여기가 침입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입구 쪽에서 올라오면서 침입할 때 보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무모한 침입이었어요. 근데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냥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발생 예상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11시부터 2시 사이에 뭐 몇 시인지 발생 시간이 모르니까 어쨌든 발견 시간을 맞춰서 대략 짐작을 해서 가서 며칠 서 있어 봤더니 사람이 안 다녀요. 그냥. 골목에 사람도 없고 그런 곳이라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야 저렇게 침입해서 요 담 넘어갈 때 사람들 다 보일 텐데 사람이 없어요. 구기동이라는 좀 특성이 약간 그 부촌들이 그 집들도 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실은 예, 막 저기 막 번화하게 차들이 막 네. 다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발생 장소 중에 해화동도 사실은 큰 길에서 들어간 골목길이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앞집이 사실은 여기를 침입하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진술을 들어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람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정원사들이 와서 그 정원에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입을 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제 이 집을 침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놈이.